오늘 밤 8시 10분부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1대1 맞수 토론이 펼쳐집니다. 1부에서는 원희룡과 유승민, 2부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각각 맞붙습니다. 이번 경선 판도를 뒤바꿀, 흐름을 뒤바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1대1 맞수 토론을 앞두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의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새로운 판을 시작해 볼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야권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60에서 70%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 정치판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치 판세를 읽는 데는 가장 탁월하다라는 점은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윤석열일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 가장 강한 상대가 자신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거는 근거는 싸움을 잘한다. 말싸움을 잘한다. 토론에서 이길 수 있다. 또 각종 음해를 비롯한 그런 공격을 잘 견뎌낼 수 있다. 잘 맞받아칠 수 있다. 그 다음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대통령 선거가 싸움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싱 선수 뽑는 것도 아니고요. 말싸움 토론의 실력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 전반적인 토론 전체적인 이끌어가는 능력으로서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요. 각종 비리 의혹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은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를 이용해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것이 거의 별로 없다. 별다른 건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후보는 그다지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비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은 굳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저걸 척결하고 저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아니겠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수사를 해낸 윤석열이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대장동 수사도 제대로 해낼 사람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면서 지금 대장동 비리를 안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일 껄끄러운 것이 윤석열 후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싸움 잘하죠. 욕설도 잘하죠. 또 뻔뻔하게 둘러치기도 잘합니다. 싸움 잘하고 뻔뻔하게 둘러치기 잘하는 것이 결국은 우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토론회 경선 과정을 봐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저렇게 싸움을 하고 뻔뻔하게 변명하는 것에 강한 상대는 똑같이 싸움을 잘하고 똑같이 뻔뻔하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훨씬 훌륭한 격조와 훨씬 훌륭한 균형 잡힌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점이 있다. 껄끄러운 상대다 하는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실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에 가서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무슨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죠. 기존 정치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그 환멸, 그 부분을 바꾸려면 지금 여야 전체를 통틀어서 정치 신인은 윤석열 후보가 유일합니다. 윤석열로 해서 그동안 쌓여온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 거기에서 이어지는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이재명의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 이런 것들을 모두 바꾸는
이제 정권 교체에 이어서 정치 교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했다라고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최근 윤석열 후보가 당 해체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자기 기질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 해체 발언이 좀 센 발언이었죠.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여론을 들어보면 뭐 국민의당 당원들 모두가 이게 국민의당을 무시했다, 지금의 당원을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이 좀 거칠고 좀 센 발언이었다, 적절한 표현이었느냐라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당원들을 무시했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이게 당원들을 무시했다라고 다른 후보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원들을 무시했다라기보다는 당 혁신을 강조하고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 이 부분을 지적을 해도 당을 무시하거나 당원을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석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젊은 층의 지지세가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 앞으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긴 힘들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청년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홍준표 후보의 뭐 시원한 발언들, 또 젊은 층을 겨냥한 각종 공약들, 이런 내용 때문인데, 내용이 없이 인기 영합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토론회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요. 또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나 토론회 자세, 이런 부분들이 거듭되면서 청년층의 지지는 굉장히 빨리 많이 움직이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젊은 층의 지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치고 올라가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선택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역선택까지를 노리고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양강구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카드를 찾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보궐선거 때 그 LH 사태가 영향을 미쳤듯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이것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보궐선거에서의 LH 그 10배, 100배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대장동 비리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에 있어서 대장동 비리, 도의적인 책임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인 책임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책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물과 배임이 있습니다. 뇌물까지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임입니다. 배임 부분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걸려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배임에 걸려들면 유동규는 이미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배임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대장동을 둘러싼 공무원과 민간업자들 간의 갈등,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를 둘러싼 갈등, 이 손발이 모두 맞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배임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재명이 피해갈 수 없는, 검찰이 이재명을 덮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덮어주는지를 정말 지켜볼 대목이다. 대장동 비리는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끝으로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60, 70%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이재명의 갈등, 그 후유증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유동적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내년에 야권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60에서 70%로 예상이 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금 현재도 많은 평론가들이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김종인 위원장의 예상처럼 60%가 넘는, 어쩌면 쉬운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장동 비리,
그 다음 윤석열 후보로 대표되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박빙의 승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국민의힘 후보들의 맞수 토론, 아마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가장 크게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과 홍준표가 1대1로 맞붙습니다. 쟁점은 윤석열은 홍준표에 대해서 역선택을 노리는 행동, 정권 교체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게 될 테고,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이중대처럼 해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역선택을 노리는 그런 행동으로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공격하게 될 테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가족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리 의혹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이야기한 윤석열 후보의 그 당 해체 발언, 그것 가지고도 이게 당과 당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공격을 하면서 증거를 내놓고 근거 있는 공격을 하는 쪽이 압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큰 흐름이 또 한 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 지켜본 뒤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